네, 반갑습니다. 루트 컴뱃 시스템 총괄지도사범 김대용 원장입니다. 사실은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질문을 받았는데, 이분이 이제 7년간 제 채널을 엄청 구독을 많이 하셨대요. 막 열성적으로. 그래서 뭐 제가 올린 영상을 전부 다 대본으로 만들어서 공부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계신데, 이제 7년 동안 이제 구독하면서 궁금한 점을 모아가지고 질문을 엄청 길게 적어주셨어요. 적어주셨는데, 이제 제일 주안점이 되는 질문은, 이제 제 채널에서 공부한 것처럼 스파링 중심의 단일 무술 3단 취득 목표와 크라브마가를 동시에 하는 게 이게 적절하냐. 이제 크라브마가는 시원용 합을 맞춘 형태의 수련 방식이잖아요. 합기도처럼. 근데 그게 이제 스파링 중심의 단일 무술과 같이 하는 게 과연 맞을까? 그래서 MMA를 이제 스파링 중심의 무술의 MMA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제 요거랑 그 다음에 이제 뭐 셀프 디펜스 관련된 뭐 교육이나 이런 영상 제작할 때 뭐 이런 그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디서 좀 약간 이상하다고 느껴서 질문을 다시 드렸냐면, 민간 의료원이에요. 민간 의료원이고 공경 종사자는 아니에요. 뭐 그래도 이런 거 취미로 연구하고 수련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개인의 생명과 타인의 뭐 재산 보호,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의 수호, 이제 이 부분에서 제가 약간 좀 찝찝한 거예요. 이분이 그렇다는 건 아닌데, 요즘에 이제 극우 세력들이 이제 사이비 종교랑 연결이 돼가지고, 뭐 민주주의 뭐 트럼프 사진이랑 올리면서 민주주의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제 이번에 내란 사태가 벌어질 뻔했잖아요. 불법 비상계엄 생기면서. 그래서 제가 이쪽 분야는 이런 분들이 막 뒤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전혀 그렇다는 게 아니고, 갑자기 이제 요 문구가 들어와서, 저는 이제 준법 정신이 투철한 분들만 가르친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는, 사실은 제가 이걸 하니까 조폭 분들이 너무 연락을 많이 해요. 조폭. 예, 그래서 제가 안 된다. 여기는 이제 군인이나 경찰들이나 우리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재능 기부 차원에서 처음에 만든 거여서 그런 분들은 안 된다. 근데 이 문구가 약간 걸려가지고 제가 조금 망설이고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왜 영상 올려주신다 했는데 왜 안 올려주시냐고 자꾸 재촉을 해서, 믿고, 이런 분이 아닐 거라고 믿고 영상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믿고. 이런 분들은 제 채널 들어오지 마십시오. 알겠죠? 예. 극우랑 극좌는 제가 볼 때는 정상적인 정치 집단이 아니에요. 이거는 보수의 이름을 탈을 쓰고 사적인 이익을 취득하려는 거고, 이쪽도 진보의 탈을 쓰고 사적인 이익을 취득하려는 인간들이죠. 저는 이쪽들 되게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오지 마세요. 알겠죠? 순수하게 무술 수련, 일반인들은 순수하게 무술 수련 관점에서 오시는 분들만 보시고, 이런 분들은 제가 다 차단해서 아예 못 보게 합니다. 안 그럴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이제 제가 이분 문의사항을 이렇게 띄운 이유는 너무 내용이 많아가지고 제가 말로 설명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일단 띄운 거예요. 띄우고 이제 누군지는 알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근데 여기 보면 MMA, 타격기, 그래플링, 컴뱃 삼보, 크라브마가, 칼리 아르니스, KC 파이팅 메소드, 검도, 합기도 시스테마, 쿠보탄 3단봉을 장기간 수련했고 독학을 했다, 일부는. 그래서 제가 이 시점에서 이게 이제 궁금했던 거는, 이게 이분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쪽 계통에는 이 제대로 된 도검류 무기술 수련자들이 있고 그냥 마니아들이 있어요. 무술 마니아들. 두 개는 구별해야 된댔잖아요. 제가 칼리 지도자 과정 이수할 때도 그렇고 그쪽에서 잠깐 활동할 때도 보면은 무술 마니아들하고 무술가들하고 막 뒤섞여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죠. 맨날 합을 맞춘 형태로만 서로 간에 하니까 멋져 보이지. 영화에 합을 맞춘 것처럼. 여러분들 복싱이나 주짓수를 책을 교본을 놓고 혼자서 막 아니면 친구랑 같이 책 보고 막 연습한 다음에 주짓수 체육관이나 복싱 체육관 가서 내가 주짓수 지도자다, 복싱 지도자다 할 수 있어요? 스파링 한 번만 하면 다 털려요. 네. 그거는 무술 마니아예요. 마니아가 나쁜 게 아니에요. 무술이라는 콘텐츠를 자기가 즐기는 거죠. 자기 나름대로.
예, 저는 무술 마니아들을 나쁘다고 전혀 생각을 안 해요. 근데 무술 마니아들이 무술 지도자 행세를 하면 너무 해악이 많아요. 해악이. 그러니까 무술 마니아로서 무술이란 컨텐츠를 즐기길 바라는 거지 무술 지도자로 행세는 하지 말란 말이에요. 무술 수련생들이면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 거예요. 주짓수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이면. 예? 제가 이제 이분이 이렇게 많은 것들을 이제 장기간 수련했다는 부분에서 이상해가지고 제가 이제 한번 여쭤봤어요. 나이가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20대 후반이에요. 20대 후반에 이런 걸 전부 다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이건 애초에. 그래서 제가 이상해서 또 다른 질문은 단일 무술 종목이 단일 무술 스파링 중심에 합을 맞춘 거 말고요. 예? 크라브마가나 합기도나 이런 합을 맞춘 수련 형태가 아니라 주짓수나 이런 대한검도의 검도처럼 아니면 펜싱처럼 스파링 중심으로 수련 체계가 짜여져 있는 단일 무술 경력이 얼마냐. 복싱이나 킥복싱은 요새 일반 수련생들은 스파링 중심으로 안 하죠. 솔직히 말하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스파링 데이 같은 거 하긴 하죠. 네, 그래서 그게 좀 아쉽긴 한데 옛날에는 그 복싱이나 킥복싱도 어느 정도 수준 이상 되면은 스파링 중심으로 계속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한 일주일에 한 번만 딱 하더라고. 일주일에 한 번. 그게 좀 아쉽긴 한데 어쨌든 그런 스파링 중심의 단일 무술 경력이 얼마나 되는지 물어봤는데 1년이 채 안 돼요. 예. MMA를 오래 했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더라고. 제가 이분 사례를 상세히 설명드리는 건 이분 같은 경우가 꽤 많아요. 그리고 제가 이분은 사실은 무술 마니아라고 생각이 들어서 답을 안 해드리려고 하다가 제 채널이 7년 됐다는 건 저는 이분 통해서 알았거든요. 제가 이거 만든 채널이 7년이 됐다는 걸 이분 통해서 알았어요. 이거 너무 고마운 거예요. 애청자로서. 어쨌든 뭐 무술 수련생이든 무술 마니아든지 간에 뭐 우리 현직자들 위해서 만든 채널이긴 한데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이제 감사하고 이분이 또 열정이 아주 뛰어나세요.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좀 당신은 무술 수련생이라기보다는 무술 마니아에 가깝다라고 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거를 이제 불쾌해하기보다는 그러면 어떤 부분을 어떻게 보완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이제 여쭤보시길래 제가 지금 시간을 내서 이거 영상을 촬영하는 거예요. 지금 너무 바빠서 이거 촬영할 시간도 없는데 사실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뭐 고깝게 생각하거나 선생님 왜 제가 보낸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시니까 좀 부끄러운데 뭐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알겠죠? 예. 그리고 일단 저는 관장이 아닙니다. 제가 무술 체육관 같은 걸 운영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 호칭은 이건 아니고 그냥 원장이라고 하시면 돼요. 원장님이라고 하면 되고 그래 이제 지금은 이분이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냐면 크라브마가를 한 10개월 정도 하고 계시대요. 10개월. 그럼 이제 이게 스파링 중심의 단일 무술을 뭘 하면 좋겠느냐. 근데 이분이 하는 게 엄청 많아요. 보면은 주간 월간 단위로 뭐 어떤 식으로 배분을 할까요? MMA, 칼리, 아르네스, 크라브마가 뭐 CQB 이제 뭐 10큐비까지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분이 일반인이잖아요. 일반인이니까 하루에 시간 제한이 있잖아요. 뭐 우리 체육관에 주짓수 선수분들 같으면 직업이 주짓수 선수니까 하루 종일 주짓수만 하죠. 그다음에 뭐 보조 운동으로 헬스 같은 거 하고. 근데 이분은 일반인이고 자기 이제 민간 의료원이니까 직업이 있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다 그만두고 집 근처에 복싱 체육관이나 아니면 종합 격투기 식으로 하고 싶으면 코도 체육관 하나 찾아서 7년에서 한 10년만 먼저 해보라고. 그러면 제가 이전에 올린 영상들하고 내용이 막 맞물릴 거라고,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크라브마가를 지금 그만둘 수 없는 상황인가 봐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이분이 뭐 크라브마가 지도자로 활동하려고 크라브마가로 이제 직업으로 선택을 해서 하는 분 같으면 제가 이해는 하겠는데 민간 의료원이랬잖아요. 근데 크라브마가를 왜 그만 못 둔다는지 이해가 안 가요. 뭐 평생 회원 회비를 내서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왜 제가 크라브마가 일단 그만두고 나중에 해도 되니까 이 복싱이나 이 스파링 중심의 복싱이나 쿠도나 이런 주짓수나 이런 것들을 일단 7년에서 10년 해보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가 이미 다른 영상에서 다 설명드렸어요. 제가 이 칼리 지도자 이수하고 이쪽 계통에 있는 분들 좀 만나보니까 제일 문제점이 무술 많이 하더라고, 무술 지도자들하고 막 뒤섞여 있어요. 그게 제일 심각한 문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대한검도 출신이니까 대한검도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은 거야. 근데 가만히 보니까 대한검도를 한 2년 3년 하는 사람들이에요. 2년 3년 아예 안 해본 건 아닌데 2년 3년 해보고는 뭐가 문제가 있어 뭐가 문제가 있어 이러면서 이제 합을 맞춘 칼리 형태로 빠져나온 거예요. 이런 분들은 주짓수도 오래 못해요. 주짓수도 제가 볼 땐 최대가 블루벨트일 거예요. 아마 블루벨트 하다 그만둘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합을 맞춘 형태는 스파링 중심이 아니다 보니까 합을 맞춘 형태만 열심히 수련하면 내가 뭔가 원활하게 기술이 나오는 것만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든다고. 그러다가 스파링 중심의 무술을 하나 하잖아요. 그럼 현타가 막 와요. 여러분들이 복싱 미트치기 아무리 잘해도 그 미트치기 때 배운 콤비네이션 기술을 스파링 때 내가 자유자재로 쓰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거는 또 다른 영역이라니까. 근데 내가 미트치기는 정말 간지나게 잘해서 인스타에서 막 관심을 받았는데 스파링을 이제 한번 해보려고 들어갔어. 근데 그 콤비네이션 기술이 나와요? 안 나와요. 잽도 제대로 못 맞춰요. 처음에는 공격 타이밍을 못 읽어가지고. 근데 그게 1년, 2년, 3년, 4년 막 온갖 다양한 사람들하고 스파링을 하면서 막 자신감이 무너졌다, 세워졌다, 무너졌다, 세워졌다 이러면서 일반 생활체육인들은 한 7년에서 한 10년 정도 돼야지 그쪽 엘리트 선수 출신자들 3, 4년을 따라잡을 수 있다고요. 이게 긴 시간이 아니에요. 생활체육 하는 분들 기준에서는. 이거 긴 거 아니라니까요. 제가 지금 주짓수를 횟수로 8년째, 만으로 7년째인데, 물론 이제 코로나 때 1년 정도, 1년 조금 넘게 쉬긴 했는데, 그때는 뭐 다들 쉴 때잖아요. 근데 우리 체육관에 그 선수분들이 유난히 좀 대단한 건 맞아요. 우리 체육관 선수분들이 이제 월드 클래스예요, 월드 클래스. 월드의 대회에서 뭐 어덜트나 마스터에서 뭐 우승하거나 아니면은 3위 안에 들어요. 입상할 정도로. 세계적인 클래스란 말이에요. 그런 게 있긴 하지만, 근데 이제 뭐 다른 데서 선수 오는 분들은 뭐 월드 클래스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선수분들하고 아예 안 돼요, 아예.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직업으로 삼고 미친 듯이 하는 분들하고 생활 체육으로 생각하고 접근하는 분들은 경험치에서 달라요. 스파링 경험치에서 데이터 값이 다르다니까요. 몸의 움직임이나 이런 건 다 둘째치고, 나이도 제가 나이가 많긴 하지만 그런 것까지 다 둘째치고 아예 안 돼요, 아예. 이분들한테 선수로서의 3, 4년은 일반 생활체육인들은 진짜 짧게 잡아도 한 7년에서 10년 해야지 이 스파링 경험치를 맘먹을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뭐 스파링 중심의 무술을 한 3단 정도 해보라 이 말은 검도를 얘기한 거예요. 검도는 또 달라요. 검도 3배단이라는 말이 왜 있는지 제가 예전에 영상에 설명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맨손 무술 같은 경우에 제가 볼 때는 한 7년에서 10년을 해야 돼요. 7년에서 10년 해도 이 선수분들의 이 시간에 비벼볼까 말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개념이 달라요. 개념이.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스파링 합을 맞춘 형태, 시연용 합을 맞춘 형태의 무술에 익숙한 분들은 이 기간을 못 버텨요. 길게 버텨봐야 한 2, 3년이에요. 그리고는 온갖 합리화하면서 나와요. 뭐 주짓수는 1대1에서는 최강일지 모르겠지만 여러 사람이 다구리를 놓을 때는 안 좋으니까 뭐 2, 3년 하고는 그래 뭐 2, 3년 동안 내가 주짓수의 기본 기술은 배웠으니 됐어 다른 걸로 갈래 이러면서 합리화하고 그만둔다니까. 제가 검도장에서 20년 동안 있으면서 그렇게 합리화하고 나간 분들 너무 많이 봤어요. 너무 많이. 그런 분들이 결국 어떤 테크트리를 타냐면 합을 맞춘 형태만 주장창해요. 합을 맞춘 형태만. 제가 크라브마가를 비하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보면은 뭐 무술 추천 영상에 크라브마가 영상도 있었잖아요. 국내 크라브마가 그 단체 대표님 중에 한 분은, 이분은 특전사를 나오긴 했지만 내가 뭐 특수부대를 나와서 살상병기니까 크라브마가 대단해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컨셉을 안 잡았고 그냥 자기가 이스라엘 가서 이제 그 크라브마가 거기 밑에
벨트부터 했어요. 벨트부터 하고 여기서는 지도자라기보다는 뭐 동호회 같은 개념의 이제 훈련식으로 만들어 놓고 뭐 영상 찍어서 그쪽에 검증받고 이랬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근데 이분이 제가 인정하는 이유가 군 특수부대를 나와서 그런가? 군 특수부대랑 무술 수련이랑 아무 관계 없어요. 총기의 전문가지 이분들은. 그러니까 이분은 그런 걸 내세운 것도 아니고 이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자기가 그쪽 단체의 대표가 되기 위해서 계속 이제 정기적으로 이스라엘 가서 수련하고 또 와서 여기서 이제 동호회식으로 사람들 가르치면서 자기도 배우고 익히고 하면서 주짓수하고 킥복싱을 꾸준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레슬링도. 그게 이제 제가 칼리 지도자로 활동하기 시작했을 때랑 거의 맞물리니까 한 9년 정도 되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러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 주짓수 퍼플벨트도 받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솔직히 정상적으로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뭐 논외로 하더라도 어쨌든 그 벨트를 주신 분은 주짓수 관장님이란 말이에요.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꾸준히 하셨어요. 꾸준히. 뭐 계속 한 건 아니겠지만 중간중간에 이제 뭐 몇 개월 이런 식으로 꾸준히 하셨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 본인이 크라브마가 지도자로서 본인의 어떤 보완점을 위해서 이제 킥복싱이나 이제 그런 주짓수를 꾸준히 했단 말이에요. 이 기간 동안 제가 알아요. 이분을. 개인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이분이 그렇게 했다는 걸 알고 이렇게 보면서 알았단 말이에요. 이런 지도자 밑에서 배우는 건 나쁘진 않은데 제가 왜 이분한테 크라브마가를 일단은 그만두고 이쪽 스파링 중심의 단일 무술을 하라고 했냐면 지금 위에 이 상황들 때문에 그래요. 지금 20대 후반밖에 안 됐는데 MMA, 타격기, 그래플링, 컴뱃 삼보, 크라브마가, KC 파이팅 메소드, 검도, 합기도 이런 걸 장기간 수련했다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이 무술 수련의 이 맥락이 아니라 그냥 무술 마니아로서 이것저것 찔끔찔끔 그냥 맛보기로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했었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분들은 아까 얘기했지 그쪽 잘못된 테크트리를 탈 위험이 높아요. 그러니까 스파링 중심의 무술 수련을 제대로 못해요. 하다가 한 2, 3년 뒤에는 뭐 그만두고 또 금방 갈아타고는 뭐 이제 뭐 시연용 합을 맞춘 형태만 하면서 내가 그쪽이 지도자다 이러면서 이제 뭔가 아는 척 하면서 할 그런 안 좋은, 제가 제 기준에 안 좋은 테크트리를 탈 확률이 높다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리고 위험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위험성이.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잠깐 멈추고 이런 걸 해보라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이거를 한 7, 8년 하시면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 거예요. 제가 아까 이제 칼리 그쪽에 이제 뭐 동호회 꾸려서 하신 분 뭐 이런 사례로 들었잖아요. 제가 그분을 비난할 목적이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분이 나중에는 복싱을 이제 제대로 계속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이제 본인이 생각할 때 본인의 그런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했겠죠. 이제 복싱 수련을 하기 시작하는 순간 제가 볼 땐 그분은 무술 마니아에서 이제 무술 수련생으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스파링 중심의 어떤 무술 수련을 하기 시작하면. 이게 스파링 중심에 이게 왜 중요하다고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냐면 지금은 총기가 지배하는 시대잖아요. 총칼이 지배하는, 그러니까 뭐 총이 등장하기 전에 야만의 시대에서는 이제 이 스파링 경험칙도 중요하죠, 당연히. 그만큼 실전 경험칙도 중요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오해를 하는 게 이 실전에 대한 개념을 자꾸 너무 거창하게 잡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이제 소드 레슬링 쪽에서 이제 수업을 할 때는 주짓수 기술에서 어느 것들이 실제 뭐 예를 들면 상대방이 날붙이를 들고 있는 사람한테 소용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신체 체격차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스포츠 주짓수 기술이 효용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거를 선별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제일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상대방이 날붙이를 들고 있을 때는 스포츠 주짓수에서 이제 관절 꺾기 같은 거는 위험해요. 왜냐하면 날붙이를 옮겨 잡아서 찌를 수도 있고 날붙이를 팔이 꺾이는 와중에서 찌를 수 있단 말이에요. 찌르려면 내 팔 하나 희생할 각오를 한다면. 그래서 상대방의 칼을 통제권을 뺏으면서 관절기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스포츠 주짓수에 있는 형태로 관절을 그냥 반대 방향으로 밀어가지고 고정한 다음에 이쪽을 고정한 다음에 밀어서 꺾는 거는 제한적이고, 무기를 든 손을 일단은 엄지손가락을 제압하면서 돌려야 돼요. 회전을 시키면서 관절기가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사람이 이 나이프에 대한 통제권이 상실돼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제가 세미나를 열 겁니다. 세미나를 열면은 알 수 있는 내용인데, 근데 제가
퍼플 벨트까지는 스파링 할 때 제가 요거를 한번 살짝 돌리면서 관절을 걸어보면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통증이 안 느껴지다 보니까 그냥 주짓수 기술 중에 하나인 줄 알고 인지를 잘 못해요. 근데 브라운 이상급 위에 이제 벨트들하고 스파링 할 때 제가 한번 싹 해보려고 하면 뭔가 느낌이 이상하니까 바로 그 상황 자체를 벗어나 버려요. 블랙벨트는 아예 안 돼. 블랙벨트는 제가 그 관절기를 쓸 수 있는 세팅 자체를 아예 상황을 안 줘요. 아예 그 기술 자체를 쓸 수가 없다니까. 그 상황 세팅 자체가 안 돼요. 브라운 벨트는 어떻게든 제가 체중차 이용해가지고 뭐 이 관절기를 걸어 보려고 해도 걸라고 하는 순간 그 상황을 탈출해 버려요. 뭔가 느낌이 이상하니까. 근데 퍼플은 이제 저하고 저도 퍼플이니까 퍼플들은 이제 해보면 통증이 안 느껴지니까 잘 모르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고 우리 도장 안에서만 생각할 때는 그래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할 때 제가 지금 이 나이프를 든 손을 제압해 가지고 들어가는 건 실전적인 기술인데 여러분들 기준에서 소드 레슬링에서 그죠? 상대방 나이프를 들고 나한테 공격하는 사람을 이제 주짓수와 같은 그라운드 기술로 제압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스포츠 주짓수도 뭐예요? 브라운이나 우리 도장 기준으로 브라운 벨트도 이상하다 싶으니까 그 상황 자체를 바로 회피해버리고 블랙 벨트는 아예 안 된다 했잖아요. 제가 그 상황 세팅 자체가 아예 안 돼요. 그 전에 움직임을 막아버려요. 저한테. 제가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스파링 중심의 무술 수련이 각 실전성이에요. 그냥 필드 상황에서 이제 지형 지물을 이용하고 사람이 여러 명일 때, 그 다음에 무기를 든 사람과의 어떤 심리적인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하는 거는 모의 훈련을 통해 가지고 보완을 하면 돼요. 근데 그 이전에 아까 얘기했듯이 기본적으로 공방의 이치나 이런 것들을 숙지가 돼 있어야 돼요. 그건 기본 값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합을 맞춘 수련 형태로는 절대 안 돼요. 어떻게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스파링 중심의 단일 무술을 일반 생활체육 하는 분들은 7년에서 10년 일단 하라니까. 하고 일로 넘어가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일로 넘어가라고. 제 말은요. 그렇게 하고 나서 제 말은 그 말이에요. 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나쁘다는. 그리고 예를 들면 제가 이제 택티컬 칼리 제일 최근까지 했던 그쪽에는 대부분 군 경찰이에요. 군 경찰. 이분들은 현업에서 바로 써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업무상. 그러니까 이제 이런 형태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분들도 상당 숫자는 그쪽에 한국 대표님은 그 쿠드 블랙벨트를 받았어요. 경찰관이신데. 그거를 주요한점으로 하고 칼리를 어떻게 보면 보완점으로 넣어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수련의 그 하루 동안의 수련의 일과 형태가. 한국 대표긴 한데, 예. 그게 맞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예. 그래서 이분이 그냥 일반인이잖아요. 일반인이고 민간 의료인이고 그리고 군 경찰이라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우리 주의수체육관에 그 경찰청 마약수사대 그 형사가 한 명 있거든요. 이 친구 지금 그 주짓수 브라운 벨트예요. 진짜 잘해요. 그리고 프로 복서였어. 프로 복서 면허가 있었어요. 예. 근데 주짓수 하잖아요. 근데 이런 친구가 지금 주짓수 한지 이제 이 기간 다 채우고 브라운 벨트잖아요. 이런 친구가 저한테 이제 더티복싱이나 칼리의 더티복싱이나 파란톡한 이제 소드 레슬링 같은 거 기법들 이런 거 좀 모의 상황 훈련식으로 하잖아요. 금방 흡수해요. 금방. 이런 분들은 집체 교육식으로 해도 금방 흡수해가지고 지도자 레벨까지 올릴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 근데 이렇게 처음부터 시작을 한 일반인들은 안 돼요. 네. 제가 이제 섹터별로 이제 2주 단기 집체식 세미나 형태로 운영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오실 수 있는 분들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건데, 이런 경력을 가지고 있으면은 독이 돼요. 독이.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실전성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왜 스파링 중심의 무술 수련을 먼저 베이스로 잡고 한 7년에서 10년을 먼저 해야 되는지는 다른 영상에서 설명을 너무 많이 자세히 드렸기 때문에 다 생략하고, 뭐 그 영상도 안 보고 또 어설프게 아는 척 하면서 댓글 달면 다 차단합니다. 다 차단할 거고,
제가 이제 이분의 열정을 높이 사서 제가 시간을 내 가지고 이분한테 맞춤으로 영상을 지금 제작해서 올리는 거니까 좀 잘 귀담아 들으셨으면 좋겠고, 뭐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겠는데 크라브 마가를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크라브 마가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크라브 마가를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크라브 마가를 일주일에 주 1회나 2회로 줄이시고 주 3회 정도는, 최소한 주 3회 정도는, MMA도 제가 볼 땐 이분 하면 안 돼요. MMA도 체육관이 너무 종류가 다양하고 가라로 하는 데도 많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그냥 쿠도로 가세요. 아니면 복싱 체육관이나, 아니면 킥복싱이나, 아니면 주짓수나, 뭐든 좋으니까 이제 뭐 복싱이나 쿠도나 이런 데를, 요즘에 보면은 쿠도 체육관에 관장님들이 주짓수도 꾸준히 하셔가지고 주짓수와 타격을 베이스로 해서 그 팀메드처럼 가르치는 데도 많거든요. 그런 데서 거기에 이제 본인의 수련 시간의 거의 90%를 투자하세요. 그렇게 7년에서 10년을 일단 먼저 하세요. 크라브 마가는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정도로 한 10% 정도로만 배분하시고, 그게 맞아요. 그리고 나머지 딴 거는 다 그만두세요. 뭐 CQB나 아니면 뭐 쿠보탄, 뭐 3단봉 이런 거 전부 다 그만두세요. 도검류는요, 그렇게 격가지로 수련해가지고 수련 경험치 못 올려요. 못 올린다니까요. 저는 대한검대 검도를 했잖아요. 칼리 지도자로 활동하기 전에. 대한검대 검도를 20년 가까이 했는데 검도만 했어요. 검도만. 원래 택견은 오래 수련하다가 넘어간 거잖아요. 택견 수련은 거의 한 10%만 잡고 검도만 했어요. 검도만 20년 가까이 했고, 검도는 스파링 중심이잖아요. 그냥 처음에 한 달 기술 배우면 계속 스파링만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숙련도를 올려가는 건데, 제가 20년 동안 몇 명이랑 스파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예. 검도의 그 선수분은 아예 개념이 다르고, 저희 선생님처럼 7단, 8단 선생님들 그냥 괴물이에요. 괴물. 예. 진짜 괴물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TV 화면에서 고단자 선생님들 그냥 그 시합하는 거 보고는 아유 좀 동작이 굼뜬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그냥 화면에 보이는 거랑 앞에 서는 거랑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니까요. 제가 이제 열정을 높이 사서 설명을 드리는데, 다 그만두세요. 딴 거는 다 일단 멈춰도 돼요.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일단은 지금 이런 상황에 있는 분들은 코도나 복싱이나 뭐 주짓수나 이런 단일 스파링 중심의, 스파링이 활발하게 운영되는 단일 무술 종목을 최소 7년에서 10년을 일단 하세요. 일단 하고 나면, 제가 그동안에 영상에서 너무 답답하다 하면서 올린 내용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갈 거예요. 진짜로. 일단 해보세요. 이거는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우리 관장님이 저보고 클로즈 가드를 중심으로 좀 기술을 펼쳐 나갔으면 좋겠다고 해서 5년 전인가? 4년 전인가? 5년 전에? 그래서 클로즈 가드만 하는데, 지금 계속 이제 뚫리고 이제 사이드 쪽에 이제 가드 패스 당할 때 틈에 제가 이제 리커버리 하고 기술 전환한 부분이 고민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관장님이 1대1로 그 부분을 진짜 속 시원하게 코칭을 해주셨어요. 해주셔서 이제 그 다음날 제가 이제 되게 잘하는 우리 브라운 벨트가 한 명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안전하게 이제 이게 잘 스파링을 받아줘서 한번 해보니까, 관장님이 가르쳐 줄 때는 막 다 알 것 같고 내가 다 될 것 같아. 근데 한 30% 했어요. 30% 기술 성공률이. 왜냐면 그 친구들은 다 이미 다 아는 내용들이고 다 몸에 빼여 있는 내용이거든요. 예. 이제 저는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머릿속으로는 이해하고 몸도 이해는 하지만, 이제 다양한 사람들과 이제 스파링 하면서 그걸 이제 내가 체득하는 과정은 또 다른 기간을 요구해요. 아마 제가 볼 때는 한 5년에서 7년 더 걸릴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 제가 말하는 스파링 중심의 무술 수련의 기본 개념이란 말이에요. 나도 그냥 시험만 보이고 가르치라고 하면 엄청 잘 가르쳐요. 시험 보이고. 주짓수 제가 가르치는 업을 몇십 년 했는데, 예. 근데 그거를 내가 알고 그냥 내가 이제 가르치는 거하고 체득이 돼가지고 내가 그거를 누군가한테 써먹는 건 완전히 다른 영역이라니까, 이거는. 예. 개념 자체가 달라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솔직히 원래는 이런 파트별 세미나, 이제 나이프, 그 다음에 바스톤, 이런 파트별 세미나를 할지, 아니면 그냥 컴뱃 주짓수 타이틀로 그냥 주짓수를 이제 소드 레슬링을 주짓수 개념, 그러니까
스포츠 주짓수가 아니라 셀프 디펜스 개념의 주짓수 그냥 수련 모임을 만들지 고민을 엄청 했었거든요. 예, 고민을 엄청 했는데 제가 스포츠 주짓수에서 일단은 기본 개념조차 제가 못 잡고 실력이 너무 낮아가지고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셀프 디펜스 개념의 주짓수를 할지라도 일단 스포츠 주짓수의 기본적인 소양이 어느 정도는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안 돼요, 그 정도가. 그래서 이제 일단 그건 보류해 놓고 그냥 기존 방식대로 이제 더티 복싱, 그 다음에 파란 톡칸 있죠. 그 다음에 소드 레슬링, 그 다음에 나이프 파이팅, 그 다음에 이제 바스톤 관련해서 각 영역별로 집체교육 세미나로 이제 바꿨단 말이에요. 스파링 중심의 무술 수련은 하면 할수록 겸손해지고 자기 주제 파악이 돼요. 진짜로. 예. 누구 한 명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개념 자체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열정을 가진 분이라면 제가 말한 대로 일단 한번 믿고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진짜 너무 멋진 그 무도가가 될 수 있어요. 예. 안 늦었으니까.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방식이 다 옳은 건 아니에요. 그 예를 들면은 시연용 합을 맞춘 형태, 그러면 스파링 훈련 체계가 뭐 빠진, 뭐 예를 들면 태극권을 이제 혼자서 계속 수련하는 것 자체가 자신의 삶의 목표가 그냥 일단 무술 수련을 통해서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뭐 마음과 뭐 이런 목적이라면 그것도 나쁜 건 아니란 말이에요. 맞죠? 목적에 따라서 수련 방식은 다 다양해요. 근데 이제 뭐 제 채널 구독을 오랫동안 하시고 제가 가지는 무술가로서의 어떤 사상이나 배경을 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방식대로 일단 한번 해보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